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더욱 제1야당의 대표가 돼서 당의 정체성도 훼손하고 결국은 민주당을 파멸로 몰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아주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인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철거민협회 중앙에는 최근에 유동규 대장동 뇌물 사건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거론되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당시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성남시의 주요 인사인 정진상과 김영희 술값으로 연 4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 술값을 바로 그 철거 업자에게 받았다. 그리고 죽은 유한기 씨에게 그걸 받아서 대갚았다. 지금 고 유한기 씨는 검찰과 경찰에서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개발공사, 당시 자살할 때만 해도 포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는데 그 전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임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재명의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용역과 철거 용역과 연루돼서 성남에서 철거민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백현동과 대장동을 보면서 저희는 더욱더 이재명의 파렴치한 행각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백현동은 무려 전부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해놓고 10%로 줄인 충격적인 일을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현동 임대아파트 사건 말고도 대장동에서도 임대아파트를 역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하면서 억강부약을 말했어요.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하라고 했는데 철거민인 사회적 주거 취약계 줄이고 잘못된 법과 제도로 주거권과 생존권이 유린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보두보 감싸야 될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말살하는 정책을 이번 대장동 뇌물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보다 그래도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서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문을 언론사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말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기자들에게 맨투맨 방어 공작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1년 9월 달에 이재명을
서울청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당시에 저 같은 사람이 구속이 되면 변호사 비용이 5천, 7천씩 들어가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경기도지사 신분에서 재판을 하면서 도리어 재산이 침식됐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 비용을 도대체 누가 된 겁니까?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91년 9월 달에 서울청에다가 고발을 했더니 경기 남부청으로 이관돼서 제가 10월 초에 경기 남부청 가서 고발인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 남부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세상에 2년이 다르도록 문구적거리다가 지금 이런 액션이 왔어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2021년 여름에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돈이 대장동 주민들은 피눈물을 알고 거기서 내쫓기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계층들은 수천억 원의 이익을 헤쳐먹었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관련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석 변호사랑 함께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약 4천억 원의 피해를 성남시와 도경공에 줬다는 것을 고발을 했어요. 근데 공수처에 고발할 때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고발장에 이 사안이 중대하니만큼 즉각 구속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가 이것도 얼버무렸어요.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다 이거를 사건을 넘겼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유동규는 구속되고 이재명은 수사조차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권이 되면서 지금에 와서 기소를 했는데 기소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고발한 내용의 거의 주된 내용을 기소장에 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국정 낭비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사건인데 당리당략에 빠진 진영 논리로 민생은 어떻게 되든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되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러한 인간들이 정치를 하는 한 우리나라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철거 용역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철거민들을 우롱하고 짓밟고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용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남국의 코인 의혹 사건은 더욱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의혹이 넘쳐납니다. 이재명과 김남국의 생각은 바로 돈이면 다 된다. 권력만 잡으면 지들 멋대로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와 민생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희 전국 철거민협의 중앙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도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권력을 잡은 인간들이 권력의 힘으로 법을 빙자해서 방탄국회를 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대는 이러한 사회가 정말 올바른 사회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서서 군사정권 때 만든 잘못된 개발학법으로 주거권과 생존권과 재산권을 잃어버린 대장동을 포함한
전국의 철거민들 권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러한 인간이 당대표로 있는 한 비록 탈당을 했다고 하지만 김남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가 있는 한 국민들은 민주당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과거 김대중 선생과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고 경기 도당위원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런데 성남의 이 도건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저희를 말살하고 탄압하고 외압을 가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정신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남국과 이재명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원 보내시겠습니다. 이재명, 김남국은 국회의원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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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도 이게 하도 그냥 이슈가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박용수 특검을 장기표 선생과 황도수 교수랑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거기도 기자분들이 역시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치 논리로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힘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지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런 운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도 정치가 뒤를 봐주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을 마칩니다. 기자회견문을 좀.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의 도시개발로 특허 혜택은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배임 뇌물 등 범죄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장동 관련 정진상 뇌물 사건 공판 중에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뇌물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 처음 정씨와 김씨에게 뇌물을 줄 당시의 상황을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정진상, 김영훈 술만 먹으면 제 앞으로 술값을 달아나 2010년 만에 4천 내지 600만 원에 굉장히 부담되었다. 김영훈 공사 설립하면 돈 좀 만들 수 있냐고 내놓고 이야기하는 등 다들 돈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했고 남욱이 변호사니 제일 낫지 않나 싶었지만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본인이 가져왔던 길래 그냥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씨가 돈을 가져온 시기는 2013년 서울무로 2천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씨는 검찰 수사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2013년 받은 2천여만 원을 정씨, 김씨에게 각각 1천만 원씩을 줬다고 했지만 이날 법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준 것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유씨는 정신상에게 준 것은 100% 얘기할 수 있는데 김영에게 줬다는 건 80% 아닌 20% 정도라며 김영 아니면 제가 썼을 텐데 김영 사무실에서 1천만 원씩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적이 있어
시점에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유 씨가 2013년 남 씨로부터 받았다는 2천만 원은 검찰이 2021년 10월 유 씨를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포함된 뇌물 3억 5,200만 원이 되는 별도다. 3억 2,500만 원과는 별도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유 씨는 2013년 3월 남 씨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 돈을 받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또 유 씨는 2013년 이전에도 고 유영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에게 빌린 1억 원도 정 씨에게 줬으며 떡값으로 500여만 원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정 씨 대신에 모 철거업자에게 정 씨 술값 9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정 씨가 철거업자에게 성남 지역에 일거리를 준다고 술값을 부담시킨 뒤 일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진상과 김용들은 철거업체의 금품이 오고 가는 정황이 드러났다. 성남에서는 개발지역에서 철거업체들이 특허 의혹이 있었지만 실제가 드러나지 않고 그 실제를 피해자는 이호승과 전철업이 도리어 이들에게 당해왔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유착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989년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토지공사 현 LH의 해체를 요구하는 판결에 주거하는 이호승에 대한 2010년 토지공사 현 LH 직원들이 뇌물들 사건으로 퇴직한 사원에게 전관 예우 차원에게 철거 영역 일감을 주고 이들이 LH 해체를 요구하는 이호승과 전철업을 단합하도록 전철업을 비판 세력을 규합하여 토건 마피아를 만들고 이들에게 철거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밝혀라는 이호승과 전철업의 탄압으로 고소 고발을 하던 세력들이 토건 세력들과 연계되어 2012년부터 대장동 주민들의 대책을 말하는 주민들과 연대를 못하도록 공작하면서 판교 인근 대장동 게이트를 숨기려고 고소 고발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시기에 성남시장 이재명의 측근들과 철거업자들이 금품 유착 의혹에 재판에서 드러난 것으로 이들이 파렴치한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화천대유의 대장동 게이트 실상도 2021년 여름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에 보도됨으로써 부동산이 삶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시민운동을 하는 전철협은 제보를 토대로 2021년 9월 24일 대장동 의혹 당시 성남시장에 있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 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모아준 책임이 크다며 특정 경제범죄 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협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장기표 후보에게 제보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 장기표 선생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021년 9월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이첩되었지만 최근 전철협은 고발한 내용의 핵심을 인용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민은 배신한 반국가적인 대형 비리 사건임에 당시 구속 구사를 주장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철협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토지 강제 수용권 등 군사 정권에서 만든 개발악법을 지방단체장에 있음을 억울한 대표적 사례로서
무소불위의 힘으로 온주민 개발 지역의 모든 계층 등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보상 문제로 마찰을 야기해도 강제 수용과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헌법을 악용하여 저지른 대형 부동산 적폐 청사권으로 규정한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발전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며 개발을 주도하지만 실상은 특정 세력이 천문학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고, 자금과 정보를 공유한 자들이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하는 대형 부동산 적폐 사건을 만들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대변으로 국민들의 비난과 비판을 의논하고 진영 논리를 펼쳐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은 성남의 토착 비리를 막아야 함에도 이 같은 부동산 부패를 뒤로하고 토건 세력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재벌 등 여러 곳에 시 재산 및 시민의 개인 재산을 시장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막대한 토지로 불로소득을 주었으며 법조계, 언론 등 다양하게 지지 세력을 만들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대선에 나서고 대선에 실패한 뒤 민주당 대표가 되어 어이없게도 법 위에 군림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 개발지역에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에서 드러났듯이 임대아파트 건설을 축소하였으면서 약자를 위한 나는 내로남불의 억강부약을 말하면서 대선 출마의 변을 말할 때 전철협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한 것이다. 이 같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 인사가 당대표가 되어 당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데 전당대회에 돈 봉투 사건이 터지고 급기야 김남국 코인 의혹이 터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대형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토지 수용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어났고 철거민 등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반발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전 국민의 충격을 받아 부동산 개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이재명을 비호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하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김남국 코인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이재명과 김남국의 생각은 무엇인가? 국민과 시민이 권력을 부여하였으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국가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함에도 부동산업자와 코인 투자자와 같은 생각에 정보를 취합하여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 자본주의 의식을 갖고 있어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같은 생각은 정치인의 인식으로는 잘못되었으며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들과 함께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국민의 심판에 앞서 미리 경고를 하기 위해 오늘 이재명과 김남국 국회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지난 89년부터 군사 독재 정권이 만든 토지 강제 수용법, 공특법, 강제 철거 관련법 등 수십 개에 달하는 관련법을 재개정하는 정비를 통해 부동산 개발이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이재명과 김남국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고하여 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도 당대표 이재명의 성남시장 당시의 범죄를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방탄국회를 열 것이 아니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일반 국민들과 같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최근 재판에서 드러난 이재명 측근들의 철거업체와 금품거래 철거용업자 유착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국회의원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5월 22일 전국 철거민협의 중앙회 전철업 상임대표 이호승.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철거민 대책 수립하라, 성북구 보문동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주제로 서울시청 앞에서 5군데의 그 지역을 거치면서 성북구청까지 차량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임원들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오늘 여기는 안 계시지만 그러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재명 김남국 국회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